안녕하세요. 부쿠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이 되었다입니다. 이 책은 을량이 작가님께서 다짜고짜 어른이 되어버려 소가리를 하는 미숙한 어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책입니다. 어른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어렸을 적 부모님의 모습은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항상 저를 보며 웃어주고 시간도 같이 보내주는 모든 부분에서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저는 부모님을 모티브로 하여 어른이 된다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저의 모습은 그분들과 비교를 한다면 아직까지 미숙한 어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개개인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 어른이라는 존재는 미숙한 존재라기보단 완성형에 가까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미숙한 어른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묵묵하게 버티고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중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도 때로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벗어나 자유롭고 싶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쉬고 싶고 모든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러한 것들을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단해지고 지칠 것입니다. 작가님께선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위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숙한 어른들을 위한 책,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이 되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어릴 적 나는 어른은 울지 않는 줄 알았어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는 장례식 내내 괜찮아 보였어요. 울지 않고 내게 장난을 치며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발인식 날 결국 엉엉 우셨어요. 나는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고 그제야 아빠가 괜찮은 척 힘껏 울음을 참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른이 된 후엔 울음을 터뜨리기보단 불쑥 솟구쳐 나오는 슬픔을 참는 일이 더 많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척 슬픔을 참는 법에 노련해지는 거예요. 가끔은 감당하지 못할 슬픔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은 날이 있지 않나요? 이별, 상처, 자책, 좌절, 자기 연민, 울. 세상의 어른들을 울리는 것은 많아요. 넘어지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리던 어린아이일 때보다 훨씬 더 살아온 시간만큼 새겨진 상처들은 낫기는커녕 더 쌓여서 어느 순간 별것 아닌 사소한 계기에도 견딜 수 없이 울고 싶어져요. 상처 입어 단단하게 딱지가 생겼더라도 다른 부위에 새로 나는 생채기는 몹시 아프죠. 어릴 때처럼 슬플 때마다 마음껏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길거리에 홀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다가가 걱정하며 부모님은 어디에 있는지 왜 우는지 물어보고 달래주는 어른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다 큰 어른이 길가에서 홀로 울고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사정이 있겠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며 잠깐 쳐다보고 지나칠 거예요. 달래주어야 할 아이와 달리 눈물을 그치는 것은 어른 스스로의 책임이 되어버리거든요. 회사 상사에게 혼났을 때,
인간관계에 상처받았을 때, 혹은 정말 별것 아닌 울 일도 아닌데 눈물이 나고 울고 싶은 날은 자주 있어요. 우리는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울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죠. 슬픈 일을 겪었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엉엉 울고 싶지만 어른으로서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괜찮아 보여야 하기에 꾹 참아내요. 쌓이고 쌓인 슬픔은 혼자가 되어서야 서럽게 터져버리고 말죠.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생각나지 않고 연락처를 보아도 불러낼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홀로 슬픔을 감당하며 흘려보내야 하는 것, 그만큼 서럽고 외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괜찮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마음에 제각각의 슬픔을 품은 채 꾹 참으며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가끔은 먼저 물어봐 주는 건 어때요? 괜찮아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민 그 누군가는 언젠가 내가 가장 힘들 때 괜찮냐고 물어보면 손을 내밀어 줄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고 의지가 되어주며 어른들의 슬픔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장례식 날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내가 울고 있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아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작지만 따스한 온기가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으니, 서럽게 울어도 된다고 말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될 테니까요. 초등학생일 적 집 근처에 언덕과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한 칸씩 오르곤 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결국 계단을 다 오르지 못했어도 친구들은 내가 걸어 올라오기를 기다려 주었어요. 가끔은 두 칸을 껑충 뛰어 오르기도 하고 세 칸씩 뛰어 오르려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계단에 갔어요. 방학 동안에 키가 커서 세 칸씩 뛰는 것도 곧잘 성공하곤 했죠. 이미 계단 끝에 올라가 보았기에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 높은 계단을 전부 오르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내려보는 건물과 나무는 아주 작아 보였고 내가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아주 좋았지요. 풍경은 늘 똑같은 듯 하면서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고 공기도 구름도 바람도 모두 다 달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계단을 오르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는 것은 고되고 실패, 고독, 자책으로 점철된 과거가 등을 무겁게 짓눌려 한 걸음 떼기도 힘들 때가 종종 찾아오지요. 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한 번쯤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올라왔는지 뒤돌아보는 시간도요. 어제 한 칸, 오늘 한 칸. 그렇게 나는 매일 한 칸씩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왠지 모를 뿌듯함이 가슴에 차오를 거예요. 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고개가 아파요. 까마득하게 남은 길 올라가야 할 계단 수만 따지고 있으면 힘이 빠지지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는 풍경을 한번 돌아보며 잠깐 숨을 돌리고 힘을 비축하면 내일은 두 칸, 세 칸씩 뛰어오를 수 있게 되기도 해요. 나처럼 실수해서 미끄러져도 괜찮아요. 다시 차근차근 한 칸씩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 위에서 혹은 옆에서 내가 천천히 올라오기를 기다려주는 친구들이
그런 다정한 사람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기 마련이니까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힘을 낼 수 있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꼭 앞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과거의 경험에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이일 때 내 미래는 늘 즐겁고 행복하고 훌륭할 것이라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죠. 어린이의 미래는 밝고 활기찼지만 그 어린이의 미래였던 지금 현실은 실망스럽고 전혀 만족스럽지 않을지도 몰라요. 꿈을 이루어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며 살고 있거나 꿈을 이루었음에도 생각처럼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현실에 허무하기도 할 거예요. 어른의 미래는 아이의 미래처럼 찬란하고 설레지만은 않아요. 자의 반, 타의 반, 선택으로 결정되어 온 길이 있고 경험해 온 일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성을 행동 반경을 한정 지어버리곤 해요. 괴로움, 상실, 열등감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잔뜩 쌓여 또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게 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과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꿈꾸지 않는 사람이 되어 속상하고 서글퍼져서 이상과는 동떨어진 현실에 눈을 감고 도망쳐버리고 싶어지기도 하죠.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속이 세계의 전부라 착각하듯 작은 일부만 보고 성급하게 나 자신과 앞으로의 미래를 판단해선 안 돼요. 불공평, 차별, 부조리한 현실에 걸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희망이랍니다. 내일이 온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과 같아요. 오늘은 불행했어도 내일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아무 소용없는 오기같이 느껴지더라도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는 말을 되뇌며 더 나아질 미래를 기다려봐요.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에 실눈을 뜨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사실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 몰라요. 잘 찾아보면 내 인생에도 보석처럼 반짝이는 순간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어린아이인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